진짜 이게 레전드다 이거. 야 이거 완전 그냥 우리는 생소한 거거든요. 우리는 생소하다고 표현이 맞나? 우리는 이게 있나 이런 사연이?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 대박. 역시 천주국은 괜히 천주국이 아니구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네. 2026년도에 저희 또 첫 괴담사 신청이신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오늘은 미리 이렇게 글로 이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좀 음, 급하게 시간 때우는 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뭐 신청해 주신 것만 해도 뭐 저희는 감사하죠. 이렇게 또 다들 급하게 부랴부랴 야 괴담사 없어 기다려 하면서 이제 다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뭔가 챙김받는 기분이랄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이 훈훈하네요. 새해부터.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 국내에서 통화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통화하는 게 음질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다고 마이크를 샀어요. 엄청 깔끔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야기를 한번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경관들이 겪었던 일을 짧은 거를 2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받은 내용하고 막상 부딪혔을 때 접하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 신고 들어오는 내용만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아무래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좋아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네. 최대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죄송해요.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나오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경찰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신고 전화를 통해서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신고 전화를 받는 이제 접수하시는 분이 내용을 간추려서 현장 경찰들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달받는 그 내용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저희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먼저 사실 판단을 하게 돼요. 대충, 좀 쉽겠다? 아니면은, 이 뭐지? 이제 그러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막상 부딪히면은, 이게 아주 좀 극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하루는 연세가 많은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멀리 사는 딸이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제 이 딸의 말에 의하면 고령의 아버지는 한 6개월 전쯤에 와이프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신 후에 급격히 연락을 줄이고 아주 이제 약간 우울증 증세도 보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완전히 본인을 격리하셨는데 치매 증상도 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 3개월 전 통화가 마지막이었고 혹시라도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져서 혼자 생활하시는 게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주 극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딸이 이제 경찰들한테 아빠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이런 웰페어 체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못해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들어오는 그런 일이에요.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별일 없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고 대충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경관들이 이 딸하고 대화를 조금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는지, 대형 견 이제 큰 개나 그런 왜 좀 무서운 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들이 있는지, 혹시 또 그리고 아버지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으면서 뭐 개나 다른 반려동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전직 경찰이었고 그 이후에 FBI에서 은퇴 전까지 근무를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직 경찰관이면 아무래도 여러 총기들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 총기들 사용법 또 경찰들의 뭐 전술들을 잘 알고 있겠죠. 거기다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민을 대할 때 이제 저희가 워낙 조심스러운데 거기다가 전직이나 현직 군인 또는 경찰관을 대할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해본 집은 2층짜리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정문 앞 밖이 이렇게 쇠창살처럼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창살로 된 그거를 지나치지 않으면 정문까지 갈 수가 없이 이렇게 디자인이 된 집이었어요. 근데 그 쇠창살 넘어서 그 앞문 앞에는 죽은 아내를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쇠창살을 뚫고 들어가야지만 정문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쇠창살에는 아주 큰 자물쇠가 달려있는 굵은 쇠사슬, 자전거 도둑 방지용 케이블 락, 자동차 핸들에 끼우는 막대식으로 생긴 락,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4개의 다른 종류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마당에서 보이는 모든 창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고요. 뒷마당은 경사가 진 언덕이라 경관들이 이제 담을 넘어서라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차에 구비된 확성기를 이용을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저희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문이나 창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여러 번 공지를 합니다. 하지만 커튼 하나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처 이웃에게 이 집 주인을 최근에 본 사람이 있는지 탐문을 했는데요. 대부분 말하기를 딸이 말했던 거랑 비슷했어요. 외부인들과의 대화를 급격히 줄이고 거의 칩거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근래 몇 개월은 그분을 본 사람이 아예 없었고요. 집 앞 옆으로 보면은 차고가 하나 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차고 문이 앞으로 당기면 직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약간 옛날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면은 들어갈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한 경관들이 이제 차고 문을 봤는데 역시 자물쇠로 이제 잠겨 있었어요, 밖에서. 그래서 경관들이 자물쇠를 잘라서 차고 문을 이제 열라고 당겨서 올리는데 한 2뼘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춰요. 안에서 뭐가 막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찌저찌 제일 날씬한 경관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기어 들어가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보니까 강목으로 차고 안에서 문을 막아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막혀 있는 강목들을 치우고 차고 문을 조금 더 열어서 나머지 경관들하고 들어가서 보니 먼지가 가득 쌓인 차가 있었고 집 안으로 연결되는 문 앞과 옆에는 신문들이 아주 정렬되어서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잠겨진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경찰이라고 이제 크게 말하면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어요.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 이유가 저희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이 총기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못해도 이런 걸 이제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총을 쏘면 이게 정당 방위가 돼요. 아무리 저희가 경찰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저희가 경찰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다치게. 근데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사람의 움직임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탄 방패로 앞에 한 사람을 세우고
강제 진입 도구 중에 하나인 브리칭 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무거운 쇠로 된 막대기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문을 부시고 들어갑니다. 문을 연 직후에 다시 경찰이다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저희가 왔음을 알렸어요. 근데 여전히 아무 응대가 없었고 움직임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통과하면은 복도였어요. 집 앞쪽과 뒤쪽을 잇는 복도로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된 건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은 햇볕이 들지 않아서 아주 어두컴컴했습니다. 집 앞쪽은 거실과 2층으로 가는 계단이 보였고 뒤편은 부엌과 다른 방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관 한 명이 그 복도에서 집 앞쪽을 보면서 총을 겨누고 방어를 하고 나머지 경관들이 뒤에 있는 공간들, 부엌 이런 것을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 앞쪽을 방어를 하고 있던 경관이 후레쉬 불빛으로 이제 훑어요. 한번 이렇게 그 공간을 미리 훑어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그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이 확보가 되지 않는 공간까지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하얀 게 두 개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불빛에 반사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흠칫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불빛을 글로 이제 가서 보니까 사람보다는 작아요. 아주 어린아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앵무새 같은 종류의 새가 박제가 돼가지고 그 코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까만 그 컴컴한 데에 그 박제된 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유리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라서 불빛에 반사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머지 공간을 이제 불빛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는 오른쪽으로 보니까 벽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여요. 그리고 정문 옆으로 계단이 끝이 보이고 거기서 계단이 한 2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코너를 틀어서 2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제 뒤에서 나머지 파트너들이 뒷공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 앞에 있는 경관들하고 조인을 해서 이제 앞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두 명은 위쪽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나머지 경관들이 그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계단 아래쪽으로 가는데 그 계단 한두 개가 있었던 그 부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후드 자켓이 앞에는 지퍼가 조금 많이 열려져 있는 사람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약간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한 손 옆에는 코카콜라 케이스가 이렇게 옆에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었고 이제 다리 쪽은 계단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머리 그리고 열려있는 그 보이는 그 부분의 가슴 쪽이 백골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딸과 대화한 게 90일 정도 전이었는데 약 3개월 안에 사람이 완전히 백골이 된다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더군다나 집 안에서 백골로 진화한다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과학실에 전시해 놓는 모형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백골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경관들이 플래시라이트로 막 확인을 해요. 그런데 다리 쪽은 조금 그나마 뼈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살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지? 그럼 이 사람을 통과를 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공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확인해서 보니 2층에는 뭐 사람도 없었고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은 이 백골이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지퍼가 아직 채 열리지 않았던 부분 있잖아요. 배 쪽 부분에 거기가 약간 울렁울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후레쉬라이트를 비추면서 저희가 3단봉 있잖아요. 그걸로 살짝 이렇게 밀어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쥐가 한 3-4마리가 튀어나온 거였어요.
기겁을 한 경관들이 뭐 비명을 지르면서 막 옆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검시관을 부르고 CSI도 부르고 혹시나 몰라서 살인사건 담당하는 형사들도 불러서 그 현장을 이제 가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아무래도 뭐 심장마비나 아니면은 계단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낙상을 하신 것 같다고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 갈비뼈 쪽에 그 약간 큰 야구공 정도로 큰 사이즈의 구멍이 있었는데, 처음에 경관들은 그게 샷건 같은 거에 맞은 상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 이빨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망한 후에 쥐들이 그쪽을 파고 들어가서 그 머리하고 상체 부분은 아예 백골 상태로 만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쪽은 아직까지 멀쩡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은 자연사 아니면은 사고사 이렇게 판명이 났고,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서 보시면 아실 듯이 밖에서 누가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저희도 뚫고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안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셋업했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살인사건이 아닌 그냥 사망사건, 그렇게 종결이 났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 네,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쥐가 파먹어서 빠르게 백골화가 된 거고, 쥐가 이제 심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갔던 거네요. 네. 아이고야. 아니 근데 참, 쥐가 많이 먹네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아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와, 안타깝지만. 쥐는 시체도 먹죠. 까마귀도 먹는걸요. 저희는 강아지도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강아지도 잡식성이잖아요. 예, 그 차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네. 강아지가 시신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동안 살았던 거예요. 살라고. 쥐도 살라고. 우리나라는 쥐가 이제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해외는 쥐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뭐 그렇죠. 갔을 때도 쥐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이런 일들도 자주 있을 사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생쥐가 아니라 특히 뭐 뒷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야외랑 연결이 된 부분은 들쥐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혹시라도 들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또 좀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이런 사건 내용 너무 흥미롭네요. 또 근데 자잘자잘한 거 몇 개 더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저는 너무 좋죠. 예, 두 번째 사연 네, 두 번째 사연. 그러면 이번 사연은 짧아요, 이건. 좋아요. 그러면 경청해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처음부터 들어온 게 911 응급센터 글로 전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자분이 아주 낮은 소리로 지금 우리 집에 어떤 남자가 지금 들어왔는데 나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다. 빨리 경찰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우리 집에 침입을 했으니까 좀 빨리 와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방 안에서 지금 숨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응급 신고였어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 여자 집에 침입을 했고 이 여자는 숨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응급 상황이라서 사이렌 울리면서 최대한 빨리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디스패치랑 계속 이분이랑은 통화를 계속 했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Yes, I'm sending that now. Northeast corner, 5th and Main. Suspect is male wearing a dark jacket. Are they still inside the building? Stay on the line. 그래서 이제 남자가 막 집안을 수색을 하듯이 막 찾고 있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기는 최대한 몸을 수그려서 방 구석 지금 한쪽에 숨어 있고 이제 전달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침입자가 이 여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찾고 있다는 정황은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한 4명 정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였는데 올라가서 앞문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발로 차고 들어가면 안에 있는 그 나쁜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경찰이 왔다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 앞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진입을 해가지고 재빠르게 시야를 확보를 해서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거를 빨리 이제 훑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방 하나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나머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 동시에 그 방 안에서 이 여자분의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막, 진짜 피가 끓는 비명 있잖아요.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이 남자가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요. 하면서 막 비명을 그렇게 지르면서 정말 지금 누가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경관들이 방법이 없죠. 그 방문을 차고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응급 상황이니까. 근데 문을 딱 여니까 바로 그 방 안에 어떤 남자가 등을 처음에는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찰들이 들어가서 이제 총을 겨누고 이렇게 막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딱 돌아서 경찰들을 보는데 손에 큰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랑 대치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경찰들을 향해서 칼을 듭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발포를 해서 이 남자를 쓰러뜨려요. 그리고 응급차를 부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총을 쏜 경찰들도 이 사람이 이제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수갑을 채우고 그 갖고 있던 그 칼은 옆으로 좀 이제 밀어놓고 그리고 그 방 안을 수색을 해요. 그 여자분을 빨리 찾아서 데리고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금 총을 맞고 쓰러진 남자 말고는 그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너무 당황하는 그런 거예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정말 피가 방금 찔려서 막 비명을 지르던 같은 그 여자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경관 4명이서 다 서로가 미친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빼내고 다른 경관들이 들어가서 그 상황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을 맞았던 그 남자는 현장에서 이제 사망 선고가 났고요. 그래서 검시국, CSI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살인 담당 형사들이 가서 그 방을 수색을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쪽지 하나를 찾아내요. 그 쪽지에는 미안합니다. 이 일을 당신들에게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서 당신들한테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말 유서였어요. 개소름. 결국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처음부터 여자 목소리로 저희 응급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고 경관들이 들어오게끔 앞문을 열어놨었고 집 안에 경관들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한 뒤에 여자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경관들이 그 칼을 들고 있던 그 용의자를 이제 사살을 하게 한 거였는데 결국은 살이었어요. 개소리. 이게 진짜 반전 스릴러다. 설마.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을까 이랬는데 본의 아니게 스포를 해버렸네. 그리고 그 총을 맞았던 그 남자는 현장에서 이제 사망 선고가 났고요. 그래서 검시국, CSI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살인 담당 형사들이 가서 와, 이게 대박이다. 신종 극단적인 선택이잖아. 신종 극단적 방식. 야, 이걸 어쩐지 문이 열려 있고 문이 잠겨 있고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났는데 없었고 남자가 너무 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칼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들었어. 야, 이거 충격 엄청 크겠다. 예, 경관들이 한동안 좀 트라우마가 심했다고 해요. 그거는 왜냐면 만약에 알았다면 조금 더 대화로 풀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굳이 사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와, 머리 아프다. 대박이네요. 진짜. 이게 레전드다 이게. 야, 이거 완전 그냥 우리는 생소한 거거든요. 우리는 생소하다고 표현이 맞나? 우리는 이게
있나 이런 사연이?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 대박이다. 역시 천주국은 괜히 천주국이 아니구나. 이거 이야기 안 들었으면 진짜 안타까울 뻔했네요. 제가 많이 버벅거렸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모르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 또 머리가 또 흥미로워졌어요. 뭔가 뭐가 돌아가는 것 같아. 진짜 또 이렇게 짧지만 강한 사연 우리 봉수희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역시 직업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니까 되게 몰입이 잘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